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수출 강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록 좁은 땅덩어리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한국인 특유의 집념, 투지로 일궈낸 기술력 하나만큼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수출 품목의 중간재 편중 현상입니다. 전체 수출액 중 약 70% 이상을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간재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완성품에 필요한 중간 부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애시당초 천연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다양한 자원들을 수입해온 뒤 컴퓨터, 자동차 등 완성품에 필요한 각종 중간 부품들을 만들어 해당 기업들에 수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CPU 반도체 칩을 만들어 미국 컴퓨터 회사 인텔에 판매해왔고, 고무 타이어, 철 강판으로 만든 문짝과 같이 자동차 부품을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업체에 수출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버는 주된 비즈니스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중간재든 완제품이든 뭘 어떻게 수출하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뭐든 많이 팔아서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과연 지금부터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상식새끼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게 생긴 한국 수출이 직면할 대위기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의 정체는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기술이나 어마어마한 설비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겠죠? 하지만 방심하기 느립니다. 이 3D 프린터가 가능케 할 3D 프린팅 기술이 앞으로의 글로벌 산업 지도를 180도 바꿔버릴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먼저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입력된 도면에 따라 3D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참 쉽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 중인 A4 종이에 한글 파일을 인쇄하는 지금의 2D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생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시설 투자, 설비 투자가 필요한 특정 제품의 대량 생산에 앞서 과연 그 투자가 합당할 것인지 사전 점검을 위한 시제품 생산에 그쳤었죠. 다시 말해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해 사람이 입력한 도면 그대로의 샘플을 얻어내는 것 정도에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잠재력이란 바로 3D 프린터와 AI 인공지능의 결합인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3D 프린터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원료만 활용해 단순 샘플만 생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금속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더욱 견고해진 3D 프린터는 이제 산업에 필요한 각종 부품, 더 나아가 완성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다. 물론 다수의 3D 프린터를 통한 대량 생산 역시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아직 이 단계까지만으론 한국의 수출에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 3D 프린터는 여전히 인간의 두뇌에서 탄생한 설계도면이 존재해야만 제품 생산이 가능한 단순 기계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AI가 등장하게 되죠. AI가 뭐죠?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인간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컴퓨터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슬슬 느낌 오시나요? 앞서 언급한 발전된 3D 프린터에 스스로 사고하고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AI 두뇌가 얹어진다? 그러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든 AI에게 요청만 하면 AI는 알아서 설계도면을 쓱쓱 그려나갈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 3D 프린터는 알아서 제품을 척척 생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원료만 충분히 넣어준다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로써 우리는 AI와 결합한 3D 프린터를 통해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는 무적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총 수출의 70% 이상이 기술력으로 만든 반도체, 자동차 부품과 같은 중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료를 수입한 뒤 중간재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AI가 탑재된 3D 프린터를 갖게 되는 순간 과연 그때도 중간재 생산국인 한국이 지금처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굳이 한국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반도체 좀 제발 만들어줘, 자동차 부품 한 개만 하며 부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오히려 그때부터는 3D 프린팅에 들어갈 원료를 가진 국가들의 파워가 막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3D 프린터라 할지라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금속 부품의 생산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철광석 매장량 1, 2위 국가인 호주와 브라질의 다가올 미래사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간재 무역 대표 국가인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3D 프린터 발달이 가져올 한국 수출의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아직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전세계 수출 순위 6위라는 현재의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